자,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겠다? 영업수지. 자, 여러분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 같은 거, 소득, 이득,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단위당 예상 임대료. 지금 여기서 이제 단위당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위는 평이 될 수도 있고, 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당 또는 제곱미터당 나는 임대를 얼마 받을 수 있다, 예상. 그런데 내 부동산이 몇 제곱미터냐, 몇 평이냐. 여기다 곱하면 임대 단위수, 이걸 이렇게 곱하게 되면 가능한 임대 수익 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potential gross inco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 또는 저소득 두 표현 다 씁니다. 조하고 총. 이 조자가 거칠 조자예요. 거칠다는 이야기는 전체 덩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 뭔가 빼지 않고. 그래서 조하고 총을 같이 씁니다. 가능 총소득 또는 저소득. 그래서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영어가 포텐셜이다 보니까 잠재 총소득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어. 나쁜 교수들이에요. 아니 이미 이렇게 번역되고 있으면 그냥 존재를 인정해야지 꼭 이상한 짓을 합니다. 진짜 희한한, 다른 파트에서는 안 그래. 경제학자라든지 경영학자도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상하게 부동산학자도 그런 걸 좋아한다 이거. 자기를 뭔가 돋보이고 싶은가 봐. 여하튼간 많이 싫고요. 응? 자, 가능 총소득이 그러면 다 내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 공실 빈방 공실 그다음 뭐요? 불량부채. 야, 자, 불량부채라는 것은 이겁니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다 그런 건데 우리가 임대료 떼인 거, 야간 도주한 거. 자, 우리는 보증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완화할 수가 있는데 서양은 그런 제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다른 말로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대손. 그래서 회사들은 상사기업 같은 경우는 저런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손실이 난 걸 대손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대손 충당금. 그리고 운이 좋다면 이런 거 생길 수도 있어요. 기타 소득. 아대 인컴인데,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요. 거기 아마 교재에 적어놨을 겁니다. 자판기 수입이나 주차장 이용료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임대 사업하고 직접 관련이 없잖아. 임대 영업 상황에 발생된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진 않아요. 영업의 수입.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임대 사업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기타 소득을 뭐라고 보기도 한다? 영업의 수입.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표현이 나오면 그거다.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펙티브한 유효 총소득이 됩니다. 유효 총소득 또는 초소득. 총소득, 초소득. 그러니까 총소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능한 총소득과 정말 통장에 찍힐 수 있는 돈인 유효 총소득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임대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돼요. 그래서 영업 경비, 그래서 운영 경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번역을 할 때 또 운영 경비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고 영업 경비 이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각종 유지비, 관리비, 보험료 막 이런 게 들어갈 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재산세입니다. 이 재산세는 조심해야 돼. 재산세. 영업경비,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해당이 돼요. 지금 세금인데 영업경비는 재산세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 이 표 제일 하단 보면 영업경비에 해당되지 아닌 거, 영업경비 항목이 아닌 거 나와 있죠? 그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봐요. 이제 영업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임대사업에 따른 그 소득세. 그 다음에 뭐 자본이득세라든지 이것은 이따가 처분 시점에 이것은 영업경비의 항목이 아닙니다. 영업경비 항목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런 거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차인이 단 한 명도 모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영업소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내야 해. 내가 토지 건물을 보유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유세인 재산세는 영업경비가 맞습니다. 저 임대 수익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돼. 보유세니까. 그래서 영업경비가 맞고. 그 다음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건물분 감가상각비입니다. 비품 감가상각비는 바로 경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건물분 감가상각비. 이것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아. 일단 이 용어를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랑 가치가 감해진 걸 말해요. 상각이란 대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초 있잖아요. 초에다 불 붙이면 어때요? 초가 빛을 발하고 자신의 몸을 녹아내리고 태우면서 사라지잖아요.
빛을 발하면서. 자, 어떤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건물이 천년만주 존재하진 않아.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무슨 역할을 했나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건물주에게 임대 수입을 주고 자신은 사라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임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된 거니까 그걸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걸 우리가 회계 이론상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합니다. 수입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사라진 것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자. 그게 감가상각비입니다. 방금 제가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그랬죠? 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해주냐면 세금 계산 시 해줍니다. 언제 해준다고요? 세금 계산 시. 그래서 여러분 교재 오른쪽 페이지 10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그 식이 두 개 있는데요. 거기 보면 넷째 줄에 감가상각분이라고 있습니까? 자, 107페이지 꼭대기에 식이 두 개 있는데 감가상각분. 거기서 고려해 주겠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감가상각분이라 감가상각비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걸 빼고 나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순영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뭔가 빼면 순자를 붙여요. 네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 모두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빌려 썼을 수도 있겠죠. 갚아야 합니다. 원리금 갚아야 돼. 그걸 뭐라 하냐면 부채 서비스라고 해요. 자, 제가 이따가도 강조하겠습니다만 이 부채 서비스 동의어가 일단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고요. 다른 말로는 저당 지불액, 다른 말로는 월부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출제가 다 됩니다. 특히 저당 지불액 조심해야 돼. 특히 저당 지불액. 자,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다. 저당 설정하고 지불한다? 그러니까 원금 상환분만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원금이 늘어나. 빚이 늘어난다. 빚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당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갚을 돈은 원금만 갚는다. 이자도 갚아야 한다. 이자도. 그래서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저당 지불이라는 단어를 보고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된다. 오케이? 우리가 할부금처럼 월부금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걸 빼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 내 건 줄 알았더니 세상에 세금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금 내기 전에 뭐라고? 세전 현금 수지. 현금은 알 거고요. 수지는 수익과 지출입니다. 응? 캐시 인 아웃플로우입니다. 흐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세금 내야죠. 그리고 나면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특징이 부채 서비스가 남의 돈 상의된 대가 맞죠? 그럼 내 돈하고 남의 돈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돈 둘 다를 가지고 결과물을 여기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총 투자액 영역입니다. 내 돈과 남의 돈이 함께 노력해서 본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남의 돈 상의 대가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 내 돈이 벌어다 준 결과물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투자액 영역? 지분 투자액 영역이다. 자, 지금 여기 영역 표시는 이따가 어림셈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걸 직접 물어보진 않지만 영역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자,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 위쪽 첫 번째를 빼고요. 그냥 가총 싫다. 자, 총 중에 가짜 총은 싫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총이야. 그럼 여러분은 이왕이면 총 어떤 총이 좋아요? 진짜 총이 좋죠? 그래서 유효한 총, 유총입니다. 유총. 진짜 총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비싸겠죠. 유총비. 진짜 총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 돈이 없어. 발이 비싸죠? 유총비 없어. 그럼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전세금 받아서 전세 후 이렇게 옵니다. 알겠죠? 자, 가총 싫다. 가총 싫다. 그냥 한꺼번에 갑니다. 유총비 없어 전세 후. 유총비 없어 전세 후.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엄마 다 해. 가총 싫다. 가총 싫다. 유총비 없어 전세 후. 유총비 없어 전세 후. 근데 업이 뭔지를 몰라. 서가 뭔지를 몰라. 앞으로 비율분석법도 이 글자를 가지고 암기법을 만들어 드립니다. 통일되어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그래서 이렇게 꼭 외우세요. 네, 외워서. 그래서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제 그 임박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풀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 계산 문제 나오면 풀면 안 돼요. 부분을 물어보는 거 한번 해볼만 한데 시간이 1분을 넘겨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풀지 않는 게 맞고요. 연습할 때는 큰 문제를 연습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큰 문제가 나왔다 그럼 풀면 안 돼. 그러면 인생이 안 풀려요. 알았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제는 말입니다. 이 세금을 계산하고 싶어요. 영업소득세. 이걸 계산하는 방법, 접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세전현금주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그래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영업경비 빼고 내려간 거죠. 여기 잠깐 봅니다. 영업경비, 영업 비용을 빼야 되는데 비용이 아닌 걸 빼버렸다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비용을 많이 계산할수록 세금을 적게 내게 돼요. 이익이 적어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거 영업 못하겠다는 겁니다. 대신해서 다시 충당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대체 충당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우리 비품 구입대금 같은 것을 지출하면 바로 그냥 전체 금액을 이 건물하고 달리 경비 처리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출이 안 이루어졌어. 계산만 해놓고. 그럼 비용이 아니잖아. 다시 더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건물이 100억짜리인데 좀 노후돼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들어간 돈이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건물은 100억짜리가 아니라 이제 110억짜리로 보는 게 맞아요. 그 10억은 비용이 아니라니까. 자산의 가치로 들어온 거지. 우리가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단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걸 뭐라 하냐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은 다시 더해주는 대체 충당금. 둘 다 여기서 출발하든 여기서 출발하든 이미 여기서 빼고 내려왔으니까 반영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영소득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부채 수입성 원금과 이자 아닙니까? 자, 원금 상환분은 비용이 아니에요. 전체 건물 중에 남의 돈 영역이 내 돈 영역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지분 형성분이라고 그래요. 내 몫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남의 돈 갚으면 내 몫이 늘어난 거지. 그리고 요 이자가 비용인 거죠. 순영소득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자 지급분을 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전현금수가 같아지는 수준이 되느냐? 그게 아니야. 세전현금 수준은 원금과 이자를 다 빼고 내려갔어. 그러니까 봐요. 이자 뺀 건 잘했는데 원금 뺀 건 잘못됐지.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준 출발할 때는 대체 충당금 고려하고 그 다음에 원금 상환분은 더해줘야 돼. 원리금을 다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시 고려하는 게 뭐예요? 감가상각분. 아셨죠? 세금 계산시 그때부터 이제 비용으로 고려해주는 게 뭐라고요? 감가상각분. 그러면 출발이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할 수 있고 세전현금 수지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잠깐 한번 봅니다. 아까 저거 뭐라 했어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 다시 대신 충당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대체 충당금. 지금까지 세금 계산 문제가 한 서너 번 등장했는데요. 놀라셨어요? 서너 번 등장했는데 대체 충당금은 없는 걸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리를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분, 그 다음에 감가상각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자, 세전현금 수지는 원금과 이자를 다 빼고 내려갔죠? 이자 뺀 건 잘했어. 그러나 원금 뺀 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더해줘야지. 원금 상환분 더해줘야 합니다. 상환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 똑같아져요. 그리고 세율을 곱하면 세가 되겠죠. 소득세. 자, 이것을 기억을 좀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봐요. 그리고 실제 만약에 이걸 계산은 세금 계산만 딱 내면은 풀 수 있어요. 1분 이내에. 그런데 어떤 식을 쓰든지 되게 가능해요. 자료에 주어진 대로 그냥 쉽게 주어진 대로 쓰면 돼요. 순대이감, 전대원감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냥 세대원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 세가 세전인지 세훈지를 몰라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 전대원감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 자, 해봐요.
순대집에 갔더니 순대가 너무 질겨. 그럼 순대를 먹을 때 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감. 이가 달아서 없어지죠. 순대 이감. 알았습니까? 네. 순대집 아주머니 허리 차고 있는 게 돈주머니죠. 그걸 뭐라 그래? 전대라고 하지. 전대. 전대가 어떻게 허리 차고 있어요? 원을 그리고 감고 있죠. 원감. 돈은 원하니까 원은 플러스. 감은 뭐냐면 조일수록 허리가 줄어. 감. 다른 데가 튀어나와. 이렇게. 따라합니다. 순대 이감. 순대 이감. 전대 원감. 전대 원감. 이렇게 하랍니다. 또 순대 원감 그러면 죽는다. 예? 전대를 원으로 감고 있지. 순대를 원으로 순대를 그러니까 허리다 감어? 이상한 사람이네. 먹는 음식을. 근데 우리 그 아가씨들 보니까 순대나 곱창 이런 것도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 간혹. 그죠? 남자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자, 그리고 말이죠. 106페이지 좀 하단 좀 더 보시면, 거기 보면 제일 하단에 뭐라 되어 있냐면, 영업경비 항목이 아닌 것을 1번하고 2번은 설명해 드렸죠. 근데 말입니다. 동그라서 한번 봐봐요. 먼저 계산하는, 그리고 이후에 계산하는,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잠깐 봐요. 지금 여기 영업경비인데, 먼저 계산하는 요놈하고, 나중에 계산하는 이것은 영업경비 항목이 아니지, 당연히. 영업경비 항목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영업경비 항목이 아니지. 영업경비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건 이미 다 고려했고, 나중에 고려할 항목인데 무슨 영업경비 항목입니까? 영업경비 항목이 아니다? 그런 것도. 다음 중 영업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 자, 이제 드디어 부동산 매각합니다. 팔아치워. 알았습니까? 네, 팔아치워. 언제까지 임대사업 할 거야? 이제 좀 팔아치워서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지분복귀. 이 지분복귀액은 자, 지분투자액 있죠? 자기자본 투자액 요놈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빌린 돈이 있었다. 그러면 갖게 되면 내 몫이 늘어나죠. 조금 깊은데 이제 지분 형성분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내게 돼요. 빌린 돈이 있다. 갚았다. 원금은 내 거 아니에요? 표정 안 좋으니까 그냥 지우고 그냥 그래. 그냥 뭐 이런 거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분복귀가 뭐뭐로 구성되는지 이제 머릿속 한번 떠올려 봐라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거 회수했으면 좋겠고요. 갚은 돈이 있다면 내 거고요. 양도차익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자, 이게 지분복귀입니다. 그럼 자, 팔게 되면 매도 가격. 팔았을 때 매도 가격. 근데 우리가 팔 때 경비가 소요될 수도 있겠죠. 매도 경비. 자, 이 매도 경비는 각종 법적 수속비라든지 중개보수 비용으로 처리하죠. 어떻게 보면 뭐라 해요? 순매도액 이렇게 합니다. 순매도. 근데 중간에 온 가지를 갚았지만 다 갚지 못했다. 그럼 뭐요? 미상환 저당장금. 미상환 저당장금 이거 빼고 나면 또 다 내 건 줄 알았더니 세금 내라는 거 아닙니까? 세전 지분복귀. 세전 지분복귀. 그리고 자본이득세. 양도 차익이 있어야지 내는 세금이죠.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세후 지분복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자, 미상환 저당장금 이걸 갖고 나면 남의 돈 다 청산했죠. 그 전까지는 내 돈 남의 돈 나누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총투자의 영역. 여기는 좀 의미가 조금 뭐 중하진 않지만 그래도 영역을 나타내 보면 여기는 지분투자의 영역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합시다. 남의 건물을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 세상에 요거 팔아먹고 자기 것인 것처럼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팔아먹고 그리고 전세금까지 챙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건물 팔고 도망가기 썩 좋은 사례는 아니네. 자, 봐요. 도비. 도망할 때 필요한 돈. 도비. 여러분, 우리 그 경비로, 자,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나 통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귀금속이죠? 그 중에서 금, 순금. 도비, 순금. 도비, 순금.
전세 후 이렇게 합시다. 알았습니까? 자, 도비승금 전세 후. 자, 이것은 뭐 계산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개념을 묻는 문제는 출제된 바 있어요. 빈칸 뭐 들어가냐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고, 이 순서를 그냥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좀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게 영업수지라는 거예요. 영업수지. 저걸 안 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따가 배우게 될 어림세법이나 관련된 뭐 승수법, 승유법을 이해하기 힘들다. 좀 이따가.